안녕하세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국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아카데미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과 인식 확산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창의도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이 창의도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창의도시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제 아카데미도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역의 문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원주문화재단인데요. 지역의 문화재단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공간에 관한 이야기, 다양한 문화와 문학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채로운 이야기인 만큼 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이신 전영철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저희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주문화재단에서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대표이사 전영철입니다. 저는 원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두 청년의 아빠이고요. 그리고 예쁜 색시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원주에 온 지는 1997년에 왔으니까요. 어느덧 25년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청년에서 저도 이제 아이들의 아빠가 되면서 꼰대보다는 꽃대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두 청년의 든 꽃대 대표님 모셨는데요. 대표님 그 원주문화재단의 그 운영 총괄을 맡고 계신 만큼 원주문화재단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주시 출자 출연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문화재단이 태동된 건 2011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대충 말씀드리면 네. 원주시에서 해야 할 사무를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화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것들을 사무대행이라고 하는데 네네. 치앙예술관, 거기는 이제 공연장과 전시장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댄싱 공연장, 그리고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 ACP, 바로 이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원주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및 예술 정책을 또 수립하는 그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진흥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의 그 활동을 지원하는 또는 예술인 복지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시민 문화 향유 지원 활동으로는 기획 공연과 기획 전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문화 활동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예술 활동이나 문화 예술 교육 뭐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그리고 그림책 비엔날레, 한여름밤의 꾼, 그리고 원도심 프린지 페스티벌, 아트마켓 등의 문화예술 축제를 실행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는 원인동 남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촌의 탄생 등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적 재생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원주시가 정말 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문화의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 정책부터 시작해서 또 교육, 그리고 축제, 그리고 또 문화를 통한 지역의 재생까지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 재단이 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역할에서 저희가 오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인 만큼 좀 문학 분야의 이런 부분에선 좀 같이 맞닿아 있는 것 같다 하는 재단의 활동이 혹시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예술인 지원 사업의 문학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학인이나 문학단체에 대해서 예술인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에서 파생된 연극도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도됐던 그림책 프리비엔날레를 실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이 아마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그 문화 활동 속에서 문학과 관계 맺기 뭐 이런 활동들이 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문화와 문학이 또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이런 문화재단의 활동 외에도 대표님께서는 그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많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은 역할을 해주셨었는데 대표님이 그 과정을 함께 해주시면서 또 어떤 이제 이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대표님 생각하실 때 원주만의 문학적 특성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가 이제 문학 창의도시 하겠다는 게 2015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서 창의도시를 먼저 연구하셨던 교수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어려움을 좀 표현했고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그 사업 타당성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 달 동안 멍했습니다. 어렵죠, 이런. 왜 그랬냐면 네. 이제 그 과거로부터 어떤 도시가 서사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근현대 문학만 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고전 문학에 들어가 보니 정말 엄청난 그 원주의 그 문맥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장가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에서부터 희망을 받고요. 그럼으로써 원주가 가진 문학의 확장성 이런 부분에서 문학 도시로 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문학이 중심이 되어서 했던 시민적 문화 활동들, 그러니까 뭐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나 네네. 그림책 기반의 문화적 활동 정도면 충분히 유네스코 본부에 가서 어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시작을 해서 2019년 저희가 이제 10월 말에 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네.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뭐 행정이나 문학인들 그리고 문화 관련 단체 여러분들이 고생을 너무나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네. 그래서 또 대표님도 많은 네. 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아까 어떤 근현대 이전의 그런 문학에 대해서도 좀 조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문학적 특성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송곡 이달 하면 강릉에 사는 허난설원과 허균의 스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홍길동은 강릉에 사는 홍길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스승 송곡 이달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네네. 송곡 이달이 돌아가시고 난 뒤 10년 뒤에 그 송곡리에 뛰어난 문장가가 한 분 또 이사를 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정시환인데요. 이분은 60세가 돼서,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다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0세가 되어서야 한 2, 3년에 걸쳐서 전국의 사찰을 한 387개를 돕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여행 일기 형식으로 남겼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기행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크게 조명은 안 됐습니다. 그런 분도 네네.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문인의 활동이 굉장히 도드라졌던 데가 원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금원 그리고 박죽서, 김금원의 동생 경추는 서울에 가서 사무정 시사를 결성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문인 동호회였습니다. 그런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곡 원천석 선생님의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시, 그리고 이민지당의 그 유교학자로서의 그런 글들이 있고요. 그래서 원주의 문학 키워드를 보면 기행문학, 관광공사가 원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간 운명처럼 네네. 그런 역사를 그리고 지니고 이제 있었군요. 현대로 넘으면서 박경리 선생님이나 김지아 시인 뭐 이런 분들이 만드신 그런 일종의 생명문학,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성들의 활동이 도드라진 여성문학의 그런 관점이 크고요. 네네. 특히 이제 시도 좀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 네. 그림책 기반의 문화 활동,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와 같은 근현대사의 역사를 아는 그런 대서사시, 네네. 뭐 이런 소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에 있는 한지라는 그런 책이 대기한 그런 소재, 네네. 그리고 고파나 박물관도 원주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그렇죠. 것들이 뭔가 원주가 글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강릉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원주에서 글 자랑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네네. 원주는 글의 고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쭉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그렇게 이런 다양한 그 조선시대 때 다양한 문장가들 그리고 학자들이 원주에 모일 수 있었던 어떤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원주가 사실은 강원 가명이 있었던 도충서 제지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송강 정철도 결국은 강원도 지역을 그 순시를 하면서 관동별곡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전주시의 그 이민구라고 그 반개수록을 썼던 이수광의 그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도 추월대, 등 추월대라는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추월대 오르니 뭐 다리 받고 몇 년 뒤에 누가 와서 여기에 오를 것인가 뭐 이런 시를 남겼거든요. 그만큼 원주는 뛰어난, 그때만은 하더라도 과거의 급제학에서는 글을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좋은 그 문장가들이 모였고 그게 결국은 남한강과 치악산이라는 자연적인 지리적 환경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 네. 이런 게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원주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로 네.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쨌든 문학을 기반으로 한 역사,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재단으로서는 또 문화와 이 문학이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이 자리가 네. 또 아까 서두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새로운 공간인 그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인데요. 혹시 이렇게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가 그 몇 가지의 맛집입니다. 네. 어떤 맛집인고 하니요. 네. 일단 치악산 전망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치악산의 비로봉부터 남대봉, 뭐 향로봉까지 네. 다 보이는 그런 굉장히 뷰가 좋은 곳이고요. 네. 뷰 맛집. 네. 그리고 이제 술 맛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명륜미술관이라고 그 미술관은 아트 갤러리가 아니고요. 그 쌀미자에 그 술자를 쓰는 그래서 미술관이군요. 네네 전통주의 맛집이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나가면 삼성화재 빌딩과 BYC 그 건물이 있는데 그 지하에 독일식 그 수제 맥주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가 있어서 여기 오면 술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명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리적 여건으로. 네네. 근데 저도 이 학교에 대해서 이 그 옛 원주여고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에 한일 그 해방이 됐던 독립이 됐던 1945년 9월입니다. 그때 신명여중이라는 학교로 개교를 했는데 네네. 교과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태평양의 사나운 파도가 지고 조국의 쇠사슬이 풀리는 날 무궁화꽃 한떨기 피어났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주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과를 가진 나라는 학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조국의 뭔가 광복을 맞이하면서 신여성들에게 신교육기관으로서의 가졌던 일종의 사명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 땅에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여고, 뭐 원여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올곧은 활동으로 전국에서 훌륭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교풍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2013년 7월 그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해 12월에 제가 그때 이제 원주문화재단과 같이 원주문화비전 2020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12월에 이곳이 복합문화센터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시행이 되지 않고 2017년에야 이제 시가 이 땅을 매입을 했고 이 조성 비용은 국비와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해 10월 3일날 개관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 전통을 가지고 이제 왔던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원주시에서 이 원도심의 중요한 요지에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할애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도시의 문화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서가는 정책이고요. 벌써 어느 시의회에서는 원주를 봐라. 그만큼 시민들에게 뭔가 말로서가 아닌 행동으로서 문화적인 그런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원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사명감 때문에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인데
그리고 이제 애칭은 ACP라 해서 네네. 이 학교의 교화가 진달래 꽃이거든요. 그래서 아젤리아 컬처 플랫폼에서 일종의 진달래 문화 플랫폼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 네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공간을 좀 설명드리면 신명가는 4층인데 안전 등급은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시민들이 문화와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문화 놀이터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리고 청년 라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 올라오면 그 예술인 라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실과 교육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올라오면 그 원주의 예술 자료를 아카이빙하는 그런 자료실도 있고요.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라 해서 마음대로 얘기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공유 오피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미담관이라고 옛날 식당이었거든요. 그래서 1층에는 무려 7,800점이라는 굉장한 작품을 남기신 그 천재화가 최홍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념관이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트 갤러리나 다용도 공간으로 쓰이면서 옆에는 이제 레지던시 작가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5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그림치액센터 일상예술이 자리 잡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맨 앞에 가면 옛날 운동부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간을 옛날 이름을 그대로 받았어요. 근데 이 그 운동부 기숙사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게스트하우스는 게스트하우스인데 인문예술여행자의 집 금원입니다. 이 금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년 전에 14살의 소녀의 나이로 금강산을 갔다 오고 나서 호동설악기라는 기행문을 썼던 그 여류 그 문장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시그니처 삼아서 원주가 가진 생각이 외부로 발신되고 외부에서 원주를 느끼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토론하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로 인문예술여행자의 집이고요. 앞으로는 이 공간이 원주를 느끼는 인문예술여행자의 여행 자체를 아카이빙하는 공간 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금난관이라고 여기는 미술실하고 음악연습실이 있었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서 아르코 공연연습센터가 있고요. 2층에는 역시 대회실과 그 다음에 자그마한 그 프로그램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달래관이라고 강당과 이제 체육시설이 있던 곳이 있는데 여기는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문화도시 거점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옆에 보면 남산 근린공원이 있는데 여기는 문화 산책하기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기 전략으로 이곳을 예술의 숲으로 도시가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예술의 숲을 거쳐서 원도심, 중앙시장이나 문화의 거리까지 연결되면 굉장히 좋은 도시가 인문도시로서의 그 가능성 볼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간들이 그 건물의 외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름 그리고 또 외형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린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 공간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교육기관으로서 가졌던 사명이라든지 그런 역사성이 시민들이 이곳을 느끼면서 같이 이제 문화로서 또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복합문화교육센터 약칭이 ACP인데 그 앞에 해시태그가 붙은 점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해시태그를 붙인 것은 이제 복합문화교육센터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한 누구의 특정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9시부터 문을 엽니다. 그래서 저녁 10시까지 항상 문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사용료는 굉장히 쌉니다. 근데 저도 그분이 좀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일본의 가나자와는 저희보다 더 싸더라고요. 물가 수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무료로 쓸 수 있으면서 와이파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청년 라운지, 그다음에 예술인 라운지, 그다음에 자료실, 그다음에 오픈 스페이스는 마음대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춰진 또
쌈지공원 같은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 네. 공간들도 좀 즐기시면서 네. 반려견들과 같이 와서 산책을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와서 아빠의 그 청춘 시절, 엄마의 청춘 시절을 자녀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공간일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성 그리고 네. 또 이야기들이 있기 네. 때문에 또 그렇게 또 가족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기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아까도 지금 방금 어떻게 이용하면 될지 소개를 해주셨지만 네. 시민분들이 이 공간을 또 자유롭게 그리고 더 잘 이용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저희가 이제 생활문화센터 기능도 일정 부분 수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원주는 그 도농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농촌 지역에서 읍면 지역에서 문화 매개자 역할을 하실 분들을 이곳에서 좀 매개자 교육을 하는 그런 측면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복합문화센터 기능을 하는데 시민들은 일단 이 공간을 좀 편하게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주차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편하게 하시고 와서 커피도 한 잔 드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반려견하고 산책도 좀 하시고 그리고 그 남산 근린공원도 정말 좋은 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산책하시고 그러면 원주에서 삶이 조금은 좀 재밌어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직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수평적 사회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파트도 많지만 골목길이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가 예술의 숲이라고 지향하는 남산 근린공원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편하게 와서 이곳에서 좀 느림의 그 생활 감각 이것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생활문화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런 시민이 자유롭게 향유하는 공간 이외에도 그런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이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활용 방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창작 레지던시 공간은 그 지역 작가에게 최소한 한 2분 내지 3명 또는 외부 작가는 한 3명 내외 이제 할애를 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긴 호흡보다는 한 3달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전문 예술인들은 아무래도 아까 아르코 공연 네. 연습센터나 이런 공간들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체험 프로그램실이나 이쪽은 강의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프로그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크 위에는 좀 날씨가 풀리면 프리마켓 형태나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요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끊일 것 같습니다.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사실은 원주 외에 문화단체나 예술인들이 많이 번아웃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게스트하우스에 와서 원주의 둘레길도 걷고 뭐 도시도 좀 이렇게 걸으면서 다시금 리프레시할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한 1, 2년은 약간의 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좀 자리를 잡아갈 것 같고 일단은 다양한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주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복합문화 교육센터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 주셔야 그런 맞습니다. 복합문화 그 교육센터로서의 역할들을 또 우리가 상상해보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시행착오도 좀 겪으면서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지역에 많은 관심 있는 시민분들 그리고 또 문화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그런 어떤 다양한 장르의 결합 그리고 그런 문화와 문학의 결합이 실제로 좀 나타난 사례가 올해 좀 있었는데요. 얼마 전 진행됐던 원주 그림책 프리비엔날레가 그 행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전시였고 어떤 행사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책 프리비엔날레는 제가 이제 재단에 올 때만 하더라도 2월 달에 왔거든요. 근데 그림책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국내에서 책을 가지고 축제를 상당히 완성도 있게 하셨던 감독님을 모셨는데 아깝게 저희하고 인연이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림책을 가지고 축제를 하실 만한 감독을 많이 섭외를 했었는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림책 비엔날레로 가면 어떻겠냐 뭐 이런 역제안을 해주셨고요. 사실상 코로나 이전부터 문화의 그 소비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는 그 시각예술 축제나 대지예술 축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뭐 2, 3일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기보다는 점차 사람들이 분산돼서 오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형태. 그래서 그림책 비엔날레도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맞았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4년에 그림책 버스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뭐 사회적 기업으로 이게 이제 이게 그 진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 문화 특화 지역 사업,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에서 충분히 그림책이 가지는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말 그대로 프리비엔날레, 비엔날레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동심을 되찾자. 그래서 왼쪽 가슴에 어린아이라는 그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 보면 이제 어떤 분은 그 덤보의 그 조형물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 나무 조형물, 치악산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높이 8m, 길이 10m의 대형 조형물도 이번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순수성과 다양성과 호기심을 이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시가 가장 핵심인데 6개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모두의 그림책, 원주의 시민 그림책인데 그동안에 어떤 분은 1700권이라고 보고요. 어떤 분은 500권이라고 보는데 그곳에서 8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가장 중요한 1층에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2층에 이제 팝업북의 세계도 굉장히 좋은 약 100권의 자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계 그림책의 역사도 역시 많은 책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국 그림책의 역사도 이번에 KBBY라고 이곳에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티벳 록바 도서관에서는 제3세계 그림책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주 전시장에서는 그림책 예술이 되다. 그래서 10분이 선보였는데 해외에 있는 그림책 경연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작가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사회 문제나 최근에 뭐 기후 문제, 인권 문제 이런 얘기들을 그림책이라는 다소 부드럽지만 임팩트는 굉장히 센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디 어워드에서는 세계 그림책 경연대회에 나오는 그런 작품들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특히 이제 남이콩쿠르라고 남이섬에서 하는 그림책 그 어워드가 있는데 거기 콘텐츠는 무료로 저에게 그 무상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18일 동안에 8,050분이 왔다 갔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거의 기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강남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움직였다 이런 얘기가 서울에 실제로 돌았다고 그럽니다. 저희 원주는 모르는데 그리고 네이버 예약 평점에는 54명이 참가를 해주셨는데 거의 뭐 51분이 5점 만점 그리고 3분 정도가 4점 그래서 4.86 97.2점을 획득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원주 시민이 그림책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일종의 자신감을 넘어서 자존감을 가져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블로그, 언론 그리고 입소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이제 지역이 오히려 반응을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가봐야겠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18일 만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내년 행사에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도 거기는 못 가봐서 아쉽다라는 이제 말씀해주시는 분도 많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 이제 옆에는 난 가봤다. 그래서 진짜 갔어야지 왜 못 갔냐.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제 내년에 그때는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ABC 들어올 때 그 나무 조형물이 딱 랜드마크처럼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 옆에서 서서 이제 치악산 뷰를 함께
보면은 아 이게 저 뷰를 항상 보고 있구나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해 이제 18일 동안의 일정에 그 성황리에 끝났던 그 프리 비엔날레였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원주 그림책 비엔날레가 시작이 될 텐데 이제 올해 또 이렇게 잘 진행됐던 것만큼 내년에 대한 기대도 크실 텐데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비엔날레는 어떤 그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좀 부담감이 많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고마웠던 것은 정말 그림책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또는 장르를 가지고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을 해오셨던 그림책 도시 활동이나 아니면 전국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림책을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굉장히 소중한 장르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원주가 이걸 가지고 국제와 만나는 지점에서 비엔날레를 한다고 하니까 그림책 전문가, 활동가, 그리고 그림책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기획자들, 출판사들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문을 듣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그림책과 연결될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파나박물관, 한지, 그리고 뮤지엄산, 도서관 뭐 이런 분들과 충분히 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주 부근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그림책 작가들이 많습니다. 다만 밖으로 안 나오실 뿐이죠. 그래서 그분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점 공간은 한 두세 개 정도에서 이제 주 전시를 가져가지만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일종의 작가의 오픈 스튜디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책방도 당연히 독립서점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면으로 확장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와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림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도시하고도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지점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다 이런 분들이 안 나오도록 한 2개월 정도 충분히 좀 끌고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그림책이 내 곁에 있다라는 그런 일종의 체감도도 좀 향상시키는 활동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근데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번 잘했다고 해서 이게 잘 갈 거라는 건 우리의 그 소망이지 사실은 광주 비엔날레가 자리 잡는데 한 10년 걸렸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긴 호흡 속에서 가다 보면 원주가 그림책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도시문화가 문화도시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 호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애정을 갖고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국제와 만나는 지점 그리고 도시 안에서의 다양한 문학과의 결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창의도시와도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을 이제 저희 재단에서 2012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삿포로 여기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미디어아트 도시거든요. 여기에 이제 소란마찌리가 있는데 이런 도시들과 축제를 교류하면서 창의도시가 가지는 컨텐츠도 좀 교류할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고야 도마찌리라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디자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류하는 도시 속에서 창의도시 컨텐츠를 전시가 됐던 어쨌든 교류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학만이 아닌 타 장르와의 교류 그리고 문화재단이 가진 특징은 또 타도시와의 교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광주가 미디어아트 도시, 뭐 부산이 영화 도시, 그리고 이제 부천이 문학 도시가 있는데 이런 도시들과 많이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 예술 여행자의 집 금원을 통해서 레지던시를 연계하고요. 그래서 뭐 에딘버러가 문학이고 체코프라가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문학이지만 이런 도시들과도 조금 점차적으로 좀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럼 원주의 창의도시 사업과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창의도시에서 이제 문학의 달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가 그림책 비엔날레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학의 달 사업은 공동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미진한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원주시가 유치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공동 홍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공연 콘텐츠를 지원한다던가 이런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혹시 그러면은 재단의 활동에서 창의도시에게 기대하는 바가 또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 재단도 좀 올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주년 되면서 재단 자체는 ESG 경영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엔이 얘기하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s에 이제 문화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원주가 가지는 특징은 주변의 도시들이 원주를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한강 강상문화권 도시들을 기반으로 한 남한강 문화나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스마트폰 앱에 이 9개의 시군, 그러니까 뭐 강원도의 행성,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충북의 제천, 충주, 경기도의 여주, 양평, 그리고 원주, 이 도시의 모든 문화정보 행사가 스마트폰 앱으로 이게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주가 나머지 8개 지역, 그리고 거꾸로 8개 지역에 있는 게 우리 앱으로 오면서 원주 시민들의 문화 향유나 아니면 그 작가들의 활동 반경이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내년이면 본격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창의도시에 무엇을 바라는 건 저희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네. 저희가 뭔가 기여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 초심으로 들어가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문화 플랫폼의 역할, 그래서 ACP를 잘 운영하는 것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단이 가진 시설 인프라와 네트워크웨어나 또는 휴머웨어 바탕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제교주나 전국적인 창의도시와의 교류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원주문화, 창의문화도시 홍보관을 1층에 그 옛 원주여고 그 기록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홍보관 속에서 창의도시와 문화도시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내년이 더 기대되고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활동들이 또 펼쳐질 것 같아서 또 다양한 활동을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셨는데 끝으로 참여해 주셨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창의문화도시 활동에 문화재단이 크게 기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성과 성찰을 하고요. 앞으로 하여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 인프라 그리고 그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 같이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창의도시 원주에 대한 많은 응원 시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출연해 주셔서 원주문화재단의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창의도시와 같이 결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신 원주문화재단 전영철 대표님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괜찮아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은 원주문화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주문화재단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들 그리고 새로 생긴 이 복합문화교육센터 APC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 그리고 재단의 활동 속에서 문학창의도시가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 보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다양한 활동이 또 지역에서 확산되고 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카데미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분들이 재단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 그리고 창의도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내년에 진행될 원주 그림책 비엔날레 그리고 또 독서대전 속 많은 활동들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아카데미는 또 계속 진행되니까요. 이 프로그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국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